안녕하세요. 37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되었죠? 거기에 대한 통치체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는 중앙통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학교제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처음에 중앙통치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통치제도를 도표화해서 나타낸 그림이 교과서 128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면 조선에서는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중앙에 통치기구를 마련했구나 하고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기 보면 의정부가 보입니다. 의정부는 조선 최고의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삼정승이 있었는데요. 사극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을 일컬어 삼정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정승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나랏일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의정부 밑에 보면 6조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이 6조에서는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행하는 기관들을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기관으로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의 조로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승정원이라고 해서 국왕의 비서기관이 있는데요. 국왕의 자질부들한 일들부터 해서 국왕이 시키는 일들, 그리고 국왕을 도와주어야 하는 일들까지 모두 승정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왕에게 직속으로 영향을 받는 의금부라고 하는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왕은 그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의금부를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의금부로 데려와서 신문하는 모습을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금부입니다. 의금부는 되게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는 기구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 밑으로 보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부서는 합쳐서 3사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3개의 3사, 이 기관들은 언론 기능을 담당했는데요. 감찰, 그리고 풍기를 단속하는 사헌부, 그리고 간쟁을 하는 사관원, 그리고 왕의 자문을 구하는 홍문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렴하고 국가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도와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감찰하는 역할들을 하는 깨끗한 부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고요. 성균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성균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중앙통치제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본 건데요. 간략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행정제도를 볼게요. 지방은 우선 전국이 8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전국 8도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도 전국 8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8도에는 이 8도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관찰사가 파견되었고요. 8도 아래에는 부목, 군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충청북도라고 하면 이 8도에 속하겠고요. 그 밑에 충주시, 지금은 시라고 하죠. 당시에는 부, 목, 군, 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 아래에 부목, 군현이 있었고 여기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는 점인데요. 고려랑 비교를 해볼게요. 고려는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했습니다. 수령이 파견되지 못한 군현을 뭐라고 불렀었죠? 속현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나요? 그렇지만 이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속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는 건 중앙에서 보낸 관리가 지방까지 다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중앙 집권 체제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었고,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시대보다는 고려시대가 중앙 집권이 조금 더 강화되었고요. 왜냐하면 삼국시대에는 수령이 아예 파견되지 못한 반면에 고려시대에는 수령이 어느 지역에는 파견됐고 어느 지역에는 파견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점점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제도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수령, 향리, 유양소라고 하는데요. 수령은 아까 말했듯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입니다. 이들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적인 권리, 그리고 그 지역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과 그리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권한을 다 가진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향리라고 해서 이 수령이 시키는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향리는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구는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이러한 권력을 한 사람이 집중해서 갖고 있게 되다 보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견제기구가 필요합니다. 중앙에서도 사헌부, 사관원, 홍무관이 언론기관으로서 다른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정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유양소가 바로 그 지방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향소는 그 지역의 양반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지역에서 원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기득권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은 중앙에서 온 사람들을 감찰하고 그리고 수령을 돕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기도 했습니다. 수령을 도와주면서도 수령이 시킨 일을 향리가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기구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행정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도표가 129쪽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도표입니다. 수령은 자 위에 관찰사가 있죠. 팔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고요. 이 관찰사는 수령을 감독합니다. 수령은 부모 9년에 이렇게 있고요.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이 기구에서 수령은 자문을 구하죠. 바로 이게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향리가 들어가겠죠.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면서도 수령이 향리를 감독하기도 하고 유향소는 이 향리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들의 역할을 잘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군사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사제도, 어떤 사람들이 군인이 되었을까요? 이때는 16세 이상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이 모두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 동안 모두 군복무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한다거나 또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쌀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군복무를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거나 군인에게 필요한 비용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군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하고 있죠? 고려시대의 중앙군은 2군 6위가 있었고요. 지방군으로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으로 5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으로는 수군과 육군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육군, 해군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육군, 수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공군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각 도에 병마절도사 그리고 수군절도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병마절도사라고 하면 육군의 대장이고 수군절도사라고 하면 수군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도사들은 중앙에서 파견돼서 각 도의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봉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봉수제 사진이 교과서 129쪽 이렇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기 봉수대에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봉수대에 불이 피워집니다. 하나가. 그러면 똑같이 이 사람도 불을 하나를 피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을 피워야 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을 전달하러 이 봉수대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봉수꾼이 불을 피웁니다. 전쟁같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불이 많이 피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봉수대를 보고 나서 지금 국가에 위험한 일이 생겼구나. 이러한 것들을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구가 침입해 왔습니다. 그러면 봉수대에 불이 붙겠죠. 여기 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 지펴지고 연기가 나고 불이 나다 보면 사람들이 아래 마을에서도 확인하기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국가의 위기사항을 관리했습니다. 이때는 재난 문자를 날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조선시대는 역이나 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물자 수송이나 통신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봉수제를 잘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군사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도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조선시대도 학교를 다녔겠죠.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지방마다 향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덕목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교육에서 유교적 덕목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많이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교육들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먹고 살기 힘든 문제들 때문에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밑에 백성들은 많이 교육을 이루어주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넉넉해졌고 학교를 오기 싫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이 교육제도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성균관은 여기서 설명했을 거예요. 중앙통치제도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수준을 갖고 있었고요. 유교 교육을 실시해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관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음서를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의 광종식이 쌍기의 건의로 과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려 때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리로 진출을 했고요. 조선시대도 똑같이 과거를 통해 관리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뽑는 과목이 조금 변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목과가 조선시대에는 생겨났고요. 문과, 묵과, 잡과로 나누어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문관을 뽑는 문과, 그리고 무관을 뽑는 묵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문과에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많이 시험을 받고 묵과는 양반이나 향리, 상민의 자제가 시험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과에는 기술관 또는 향리의 자제가 주로 응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백성들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시험에 응시해서 관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서의 이야기를 할게요. 음서,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들어봤죠.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이었으면 누구나 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 음서의 혜택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고려 당시에도 이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더라도 과거 시험을 보는 등 음서가 떳떳한 관리 등용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음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걸 사람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제한 또한 고려시대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만 가능할 정도로 품계도 많이 높은 사람들 소수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앙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학교제도. 고려를 공부할 때도 이 부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제 고려랑 조선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중단원 확인하기입니다. 교과서 131쪽에 있는 중단원 확인하기를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